별 문제가 없다면 일본 도쿄전력은 오늘 낮 1시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게 됩니다. 오늘 방류가 시작되게 되면 IAEA는 바로 안전 기준 부합 여부를 평가하게 되고요. 우리 정부는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즉각 방류 중단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예. 과학적 검증 결과에도 불구하고 주변국의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가 앞으로 한일 관계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오늘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저희도 몇 번 만나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었는데 결국 오늘 오후 1시에 이제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전력은 관련해서 방류 준비 조치 완료했다라고 전해지는데 지금 뭐 1시까지 특별한 뭐 변수 같은 건 없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들어오기 전에 예. 잠깐 확인을 했는데 네. 아마 22일 공식적으로 결정을 하고 24일부터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네. 기준치에 초과하는지 어떤지를 확인을 했고 기상 조건이 방류에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 아마 판단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일본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은 거의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예정대로 오후 1시부터 처음으로 이제 해양 방류를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 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일본의 분위기는 예. 한마디로 말하면은 좀 관심이 우리보다는 적다 이렇게 적습니까? 예, 정작 예. 우리가 일본 국내보다 훨씬 더 관심이 좀 많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 일본 언론들이 이제 정부의 예. 방침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가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네. 결국 여론조사도 조금 나뉘어져 있어요. 찬성이 한 50% 잠깐 넘고 네. 뭐 이거는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예, 예.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50% 약간 넘는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고 또 40% 정도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어제 일본 그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은 네. 주민들과 그 변호사 그룹이 일본은 정부하고 도쿄전력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겠다 다음 달에 이런 예, 얘기도 맞아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일본 국민 모두가 찬성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고 또 국민들도 여론이 좀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 소송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소송들이 뭐 그 전에도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뭐 그런 결과에 따라서 어떤 아니요, 뭐 해양 달라- 방류는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예, 예. 소송을 하면서 어제 그 변호사들이 그룹들이 이제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원자력 규제위원회를 상대로 해서 해양 방류를 인가한 거를 취소해라. 도쿄전력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방류를 한다고 했는데 방류를 중단해라. 이게 2015년도에 그 일본 정부하고 도쿄전력이 주민들과의 그 합의가 있어요. 관계자의 이해 없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 네. 여기에 위반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해양 방류가 결국 주민들의 생활에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몇 가지 이유를 근거로 해서 소송을 다음 달에 제기한다고 합니다. 주변국들도 오늘 방류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일단 지금 미국은 어떤 입장을 좀 취하고 있을까요? 미국 정부는 공식적인 입장은 없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네. 미일 정상회담이 열렸어요. 예. 공식적으로 백악관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논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발표가 없었지만 일본 정부가 발표하고 기사 총리가 기자회견에서는 미일 정상회담은 논의가 있었다. 그리고 지지와 이해에 대해서 사의를 표명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해양 방류 그 자체에 찬성이다 반대다라기보다 일본 정부가 하고 있는 대응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이해를 표하고 지지한다. 이렇게 이제 뭐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반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국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표적으로 중국 혹은 홍콩 뭐 이런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입장들 내고 있습니까? 중국의 경우는 뭐 지난달 7월 달에 아세안에서 회의가 있었거든요. 그때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외교부 회담이 열렸었는데 그때 왕이 이 국무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핵 오염수란 말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강하게 반대한다, 우려를 표명했었고 또 지난달 말부터 오스트리아에서는 그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이라는 네네. 게 있죠. 재검토 회의를 위한 준비위원회가 열렸었는데 이때도 중국과 일본이 또 격렬하게 논란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중국은 강하게 반대를 했고 일본은 중국의 주장이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일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오늘 방류를 시작하게 되면은 중국 정부가 이제까지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 하고 시사를 해왔던 것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실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일본 수산물의 경우 예. 가장 많이 이제 수출을 하는 지역이 중국, 홍콩 이런 지역이래요. 그러니까 예. 주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해양 방류가 시작되면은 커다란 이제 피해가 발생할 것이죠. 예, 예. 그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이제 피해 대책을 보상을 하겠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네. 중국 정부는 격렬하게 반대를 계속할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이번에 뭐 싱가포르도의 해경 순시선을 또 급파한 부분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항의의 어떤 표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뭐 이 오염수 문제를 관련해서는 중일 간이 사실상 외교전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국제 무대에서 일본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비과학적이라는 거죠. 네. 이 정치적인 그런 고려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는 이야기를 해왔고. 중국 외교부는 뭐 주중국 대사, 일본 대사를 불러서 또 강하게 반대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아마 지속될 것으로 봐요. 이게 오염수 문제하고 중일 간의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오염수 문제에 한해서 북한에서 양국이 충돌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상황도 좀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일본에서 나온 보도 보면 일본 정부가 이 방류 날짜를 결정한 것이 한국 정부를 배려한 것이다. 뭐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본 언론에서 그런 보도가 있던 거는 저도 이제 봐서 알고 있습니다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9월 1일부터 이제 그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저인망업이 이제 재개된다고 해요. 그 이후에 방류를 하게 될 경우는 뭐 반대 시위가 확산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방류를 시작해서 일본 정부가 이야기한 대로 국제적인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를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어민들에 대해서 설득 이제 이런 거를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뭐 7월 달에 IAEA가 이제 포괄적인 보고서를 통해서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뭐 무시할 수 있을 정도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과학적인 근거로 해서 일본 정부가 계속 얘기하는 거하고 사실상 일본 국민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 우리 국민들처럼 이 감정적인 것까지 안심할 수 있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런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아마 그 캠프 데이비드가 회담이 끝나고 또 후쿠시마를 방문한 뒤에 공식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방류 그러면 시점에 대해서 지금 뭐 일본 내 여론이라던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이게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좀 당겨졌다라는 것도 있고 예정보다 좀 늦어졌다라는 것도 있고요. 언제부터 특정하게 일본 정부가 방류를 시작하겠다는 말을 명확하게 밝힌 적은 없어요. 봄에서 여름경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보통 여름이 언제 끝나냐 하는 거인데요. 예. 되게 그렇기 때문에 아마 8월 중에는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뭐 지배적이었어요. 그런데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8월 18일 날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하는 것이 나을 것이냐, 이후에 하는 것이 나을 것이냐, 혹은 어민들과 그 기시다 총리가 한 번도 공식적인 대화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어민들에게 전달하고 또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좀 하고 또 어민들로부터 좀 이해를 얻었다. 이런 그 형식을 좀 갖추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캠프 데이비드 회담이 끝나고 바로 네. 기시다 총리, 그다음에 경제산업상이죠. 네. 담당하고 있는 장관이 어민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2021년도에 해양 방류가 방류 방침을 결정하고 난 뒤에 도쿄전력을 비롯해서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 일정의 일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시다 총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일 정상 만나고 나서 바로 어민 대표 만났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그 여론이라던가 분위기는 어떠한지도 궁금하고 오늘 이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이제 일본 미국 대사가 이제 또 어민을 만나겠다, 주민들을 만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저도 봤습니다. 예. 뭐 이런 어떻게 움직임에 보면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시는지도 뭐 궁금합니다. 미국 측이 이제 과학적인 근거에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거를 보여주는 지지와 아까 뭐 이해를
바이든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한테 표명했다고 했고 그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니까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일본에서 미국 정부를 대표하는 대사가 후쿠시마 지역을 방문하고 또 주민들을 만나고 또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먹겠다 이런 얘기까지 한 것 예, 예. 같아요. 그래서 조금 오버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네. 일본 정부가 하고 있는 대응을 미국은 지지하고 있다.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마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대사가 그 언행이 뒤따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미국은 지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요. 뭐 뉴욕 타임스에서는 다만 이 견해 좀 다양한 견해들을 같이 인용을 하면서 이번 결정이 좀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라는 보도도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은 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IAEA라는 국제적인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근거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 다만 이제 한 번도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고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조금 이례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국제사회에서 모두가 이해를 한 것은 더군다나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일본이 신중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신뢰를 잃은 국내에서 어민들로부터 계속 반대한다는 입장을 아직까지도 이제 기시다 총리를 만난 뒤에도 그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뭐 이례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혹은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이런 것들과는 다른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그런 문제를 포괄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어떤 결단이 기시다 총리 이 개인적으로 이 자체로 일본 국내 정치 안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역할이랄까요, 뭐 지지율이랄까요, 이런 데에는 어떤 영향을 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정치적인 그 지지율, 내각의 지지율을 뭐 지금 좀 예. 정치적으로 본다면 좀 불안정한 상태이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지금 현재 일본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해양 방류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폐로를 위한 것이고 폐로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폐로도 별로 진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폐로를 위해서 공간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다. 지금 그 탱크가 한 1,000개 이상 있다고 하는데 네네네. 거의 뭐 한 98%가 좀 채워져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방류를 통해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폐로를 위한 것이고 또 좀 나쁘게 들리면 또 그렇지만 이 지역의 부흥 문제도 결국 이것과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그 문제를 고려해 본다면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중대한 관심사이긴 하겠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일반 국민들로부터는 좀 피부에 와닿는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군요. 우리 정부도 이번 방류에 앞서서 참 여러 가지들을 이제 요구를 했고 그 가운데 이제 받아들여진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보시기에 좀 어떤 부분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가장 큰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대통령께서도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요. 그 방류가 이루어질 경우에 모니터링 하는데 우리 전문가가 좀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즉각적으로 방류를 중단해야 하고 예. 네. 또 관련 정보를 우리 정부와 신속하게 공유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은 아마 IAEA가 현장 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방류가 이루어지면은 이제 모니터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하고 예. 또 우리 정부도 그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예. 우리 국민들이 지금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 불안한 마음을 좀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런 그 대책을 좀 내놓긴 해야 돼요. 그 모니터링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여기에 사실 상주하는 것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뭐 어떻게 뭐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좀 다른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박진 외교부 장관은 상주보다 정기 방문이 좀 더 독립적이다, 좀 나을 수도 있다라는 입장도 좀 이야기를 했어요.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뭐 그 박진 장관의 말씀도 예. 이해는 가요. 다만 문제는 이제 IAEA하고 일본 정부가 다른 어떤 국가들에 대해서 동일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또 상주하겠다는 얘기를 한 나라도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만 전문가를 상주시키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만
상주는 아니다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거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고 한다면은 굳이 이 상주하지 않고도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다만 문제는 이제 우리가 필요한 정보라는 것이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IAEA와 일본 정부 도쿄전력이 우리 측에 제공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지난 22일 날인가요? 그 국무조정실의 박구현 차장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발표를 하면서 그 원전에 관련 규제 당국뿐만 아니라 외교 당국 간에 실시간 안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한 라인을 중증적으로 이제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나라보다 한일 간에는 그런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나아가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 방류가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우리 정부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다만 이제 어민들의 피해와 관련해서 어떤 또 다른 좀 지원이나 조치가 그렇죠.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예. 이제 시선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일본의 경우는 어민들의 이해를 얻기 위해서 이제 800억 엔 정도의 기금을 좀 마련해서 소위 말하는 소문 피해에 네. 대해서 보상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정부하고 도쿄전력이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정부의 경우도 실제로 이제 우리 어민들이 입을 피해가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또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데에서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또 그런 피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배상이나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좀 없어요. 우리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은 궁극적으로 이제 뭐 원인 제공은 일본 측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또 일본 측의 배상이나 보상을 요구하기에는 그 인과관계를 또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 나름대로 이제 고민이 깊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네. 그런 피해가 발생하는 거에 관해서 정확하게 뭐 정보를 제공하면서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안전, 건강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일본에 요구하는 것 중 하나가 그 알프스 성능 관련해서 필터 점검 주기를 좀 단축하자 이런 요청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답이 오지 않은 거죠? 아직 구체적으로 그런 예. 보도는 제가 접한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일본 정부의 경우도 국제사회에서 그런 그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안전에도 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매번 이제 방류를 하면서 농도를 측정을 하거든요. 예. 농도 측정한 값이 상정한 대로 나오지 않거나 혹은 또 오염이 계속될 수가 있어요. 그 탱크를 비운다고 해서 그냥 그 공간이 축소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도 계속 그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투명하게 좀 더 하기 위해서 안전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요구한 것도 좀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 정부 생각합니다. 차원에서 어느 정도까지 요구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하고 사실 그 정도를 맞추는 것이 그 정도 그리고 국민들의 불안까지 같이 좀 해소하는 것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입장을 좀 취해야 예. 할까요? 뭐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게 안전하다,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다 하는 예. 거하고 또 이 사회적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안심감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거는 일본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 국민들도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 주변 국가들이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 해소를 위해서 좀 더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걸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이외에 특별한 대책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색됐던 한일 관계가 해소가 되고 이제 나아가서 이제 한미일 정상까지 만났지만 뭐 여전히 이제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제 그 네. 가운데 이제 오늘 방류를 시작하게 되는 것인데요. 앞으로 이 한일 관계에는 이 오염수 방류가 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지 좀 끝으로 듣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한일 간엔 다양한 이제 문제가 있고 논의해야 될 협력을 해야 할 분야들이 있는데 다른 부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우리 정부도 세심하게 노력을 해야겠지만 일본 정부가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네. 역사 문제에 관해서도 강제동원 피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조치를 취했지만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에요. 또
북한의 미사일 문제 오늘 아침에도 뭐 정찰 위성을 발사를 했습니다만 네. 북한의 뭐 핵이나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안보 문제에 관해서 긴밀하게 협력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서로가 이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긴 한데 예.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예. 양국 정부가 세심하게 상대방의 입장을 좀 고려하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